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뭐, 1년 6개월 맞을 거라고 했어. 오빠.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님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얘 집행유예 2년이 갈 거라고. 그랬었어? 갈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조인이, 구형 1년 6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타도 거기에 봉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겠지.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구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교도관들 원래 못 만나게 하나, 증언이랑, 그거랑. 근데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렇게. 이 여자야 만나게 해주라고, 이 여자는 저기서 만난다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훈과의 친분 등 검찰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육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이 달은 어떻게 또 생활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월에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겁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의 법 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거 너무 심한 건 뺀 거죠? 그 내용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뜨거울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그 피의자하고 뭐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륜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뺐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아니,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 그랬어요? 네, 뭐 살림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 위증 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는 진술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저 증언하라고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언. 그거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 아닙니까?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이 없는 거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우리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기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회개한 자만심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게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겠죠. 검찰 국가니까. 하여간 오늘은 검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